인데요. 아베 신조씨, 누가 누굴 걱정해요. 어느정도 수습이라도 하면 모를까. 본인들 앞가림도 못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요. 오지랖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가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 앞가림도 못하는 일본이 한국 걱정해주고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긴급 사태 국면에 들어선 일본에서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일본 주간지인 주간신조는 이번 사태, 일본의 치사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진짜일까? 한국 정부에게 배워라는 거짓이라는 제야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현사태 대응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금은 전세계가 원팀이 되어 현사태에 대응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행동을 보면 씁쓸하다라고 지적하고 독일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의료 원조를 제공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도 원팀의 모습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은 지금 반일에 힘쓰고 있다고 헐뜯었습니다. 아니 저기요, 이거 결국 의료 장비 지원해달라는 말이잖아요. 독일은 옆나라 주는데 왜 한국은 일본에 안 주냐고 땡깡 피우는 거잖아요. 지금 니들 말고도 120개국이 줄 서 있어요. 지원을 안 해주긴 뭘 안 해줘. 최소한의 양심이 없네. 사망자 비율에 대한 억지 주장도 펼쳤습니다. 주간신조에서는 한국 전문 기자의 말을 빌어 한국에서는 현사태 대응과 관련해 자신들은 앞서고 있고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는 논조가 눈에 들어온다. 현사태로 인한 치사율의 세계 평균은 3.4%다. 한국은 1%대에 머문 것을 소개하며 한국의 대응을 배워야 한다는 듯한 TV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일본의 환자 수는 2612명, 사망자는 66명이었기 때문에 치사율은 2.5%다. 단순히 이 수치만 비교하면 한국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이는 왜곡된 수치로 검사 대상을 넓히면 분모도 늘기 때문에 일본의 치사율도 내려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 대비가 아닌 전체 국민 수 대비 치사율을 수치화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기준 이탈리아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51명이다. 한국은 3명인데 비해 일본은 0.4명에 불과하다라며 진짜 치사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저기요, 저도 수학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검사를 안 해놓고 전체 인구수 대비 치사율을 계산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진단키트 없어서 검사 못하는 나라는 빵 %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산할 거면 전세계에 있는 진단키트 다 사용 금지시켜버리면 해결되겠네. 일본 효고연의 마츠모토 클리닉의 마츠모토 히로이코 원장도 세계가 극찬한 한국의 현사태 체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사태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수십 배 이상 많게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수가 많은 만큼 가짜 음성,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음성인데 쓸데없이 경위에 의료자원이 헛되이 쓰이게 되거나 양성인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아 또 다른 감염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 건수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즈오카현에 있는 하마마츠 의료센터 야노쿠니오 부원장도 현사태 대응에 대해 한국에 배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사태 대책의 최종 목적은 사망자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다. 국가 단위로 생각하면 국민 100만 명당 사사율이 낮을수록 현사태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은 이 수치가 낮기 때문에 검사 수는 적절하다라며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검사 수를 늘려 의료 현장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올라가는 부분이라며 세계가 극찬한 한국의 광범위한 검사 체계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아니 저기 히로이코 씨랑 야노쿠니오 씨 의사 시험 어떻게 합격했어요? 검사를 안 해서 환자가 덜 생기니까 일본의 대응이 적절하다고요? 와 진짜 정신 승리의 민족이네. 그러면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형편없으며 국제공조도 안 하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외신과 국제기구에서는 연일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과 높은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칭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라 머리가 아프며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영웅이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WHO는 한국 정부의 리더십에 감사하다며 한국 정부의 현 사태 대응을 극찬하고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역에 취약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은 어떨까요? BBC에서는 한국의 현 사태 그래프가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BBC는 각국의 현 사태 희생자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추적, 검사, 치료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BBC는 신기에 가까운 신속한 검사 속도는 한국 현 사태 대응의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버지니안 파일럿은 미국에서 이번 사태 확산을 막고 경제를 회복하는 로드맵을 찾으려면 그 답을 한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러디 루비니슨 필라델피아 인카이 어로라는 칼럼에서는 한국은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가혹한 중국식 봉쇄에 의지하지 않고도 현 사태 확진 사례를 누그러뜨린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극찬했습니다. 외국 언론이 평가한 한국 정부의 핵심 대응은 크게 5가지입니다. 대대적 검사, 신속한 대응,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의 협조 끌어냄, 보건당국이 현 사태 발생 이전부터 모의 훈련 진행, 발생 초기에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진단 장비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승인했다입니다. 특히 FDA 국장 스콧 고틀립은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능력을 일본과도 비교하며 극찬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트위터에서 한국 보건당국의 이번 사태 관련 보고서는 매우 상세하다면서 그들은 거의 2만 명이나 개인에 대해 검사했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진단 능력이라며 하루에 3,000건 이상의 검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또 다른 트윗을 통해 일본은 한국처럼 그렇게 검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 수에 비해 연관되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높다. 아마도 거대한 바이러스의 핫스팟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량 검사 투명 공개로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높으며 이런 안심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방식은 이동, 언로를 제한한 중국이나 경제적 피해를 주는 봉쇄 정책을 펴는 유럽, 미국과 다르다. 한국으로부터의 첫 교훈은 정부의 재빠른 개입이다. 정부는 지역 교회를 통해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된 대구에 신속한 비상조치를 취했다. 조기에 자주 안전하게 시행한 검사도 한국 대응의 방식의 특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병원 포화를 막기 위해 600개의 검사센터를 열었고 50개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다. 보건당국은 보안 카메라와 신용카드 기록, 심지어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GPS 데이터까지 활용해 환자 움직임을 추적한다. 해외 방문자는 셀프체크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또 TV방송과 지하철역 안내방송, 스마트폰 알림 등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한국민 다수는 정부의 이런 노력을 인정하고 자신감은 높으며 공황 상태는 낮고 사재기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본 온라인상에선 한국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 물품이 화제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가구당 면 마스크 2장 공급 방침과 여당에서 제안한 고기권, 생선권 등 상품권 배포 등 대책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일본 SNS에 한국 정부가 강제 자택대기에 배급하는 패키지라는 제목으로 자가격리 지원 물품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2만 명 이상의 공유, 6만 명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글쓴이는 한 한국 자가격리자가 받은 지원 물품 사진과 함께 죽을 만큼 부러운데 제대로 국민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알겠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마스크 2장은 위험한데 일본 정부가 상당히 나태해졌다며 미사일이 펑펑 내리는데 비닐 우산을 든 기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은 나라에서 도와줘서 좋겠다. 미안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일본에 있지 않은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부럽다. 아베 신조 총리 대책과 큰 차이가 있어 안심하고 집에 있을 수 있겠다. 진짜라면 한일 관계와는 상관없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한국의 좋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베 신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 권력이 강해 사건을 크게 제한할 수 있어 이런 방책이 필요한 거지만 징병제도 없는 일본이 좋다. 한국은 대통령제라 국민의 의견을 엉망으로 반영하는데 이번 배급도 국민이 강력히 요망해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 등의 본질과 상관없는 의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아베 신조 같은 정치인들은 목적을 가지고 검사도 줄이고 환자 수도 줄이고 한다지만 의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자가 덜 나오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죠. 일본 의사들은 제네바 선언도 안 하고 의사 되나요?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검사조차 안 하려고 들면 그게 의사입니까? 그에 비하면 한국 의료인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의료인 여러분께서 몸소 행하신 헌신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